반갑습니다. 일론이 시진핑을 만나고 하루 만에 중국에서 다양한 선물 보따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그와 함께 일론과 반유대주의 관련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정부와 신문사가 대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내용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에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진입 및 도로 사용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이건 산업정보기술부, 공항부, 주택도시농촌개발부, 교통부 등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참여 가능 대상을 보게 되면 조건부 자동운전, 오토파일럿이 되죠. 그리고 고도 자동운전, 물론 FSD는 현재 조건부 자동운전에 같이 포함이 되고 미래에는 이 고도 자동 운전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오토파일럿, FSD까지 다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역시 신청을 하면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충분한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까지 부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밖에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중국 일부 정부 건물에서 테슬라 자동차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있었는데, 이 표지판이 모두 제거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는 외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 표지판을 제거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시에 중국에서 차량 판매 가격을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테슬라 중국 차량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루머인데, 만약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중국에서의 수요가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최근 들어서 중국 차량 판매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을 하였고, 이 신뢰도 자체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에 중국에서 차량 가격이 더 낮아지면 사야지라고 기다리던 분들 같은 경우 훨씬 더 빠르게 차량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는 유튜브에서 추가 영상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유튜브 광고와 다른 광고가 또 추가로 확인이 되었으며, 동시에 마케팅 전문가 구인이 테슬라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포지션 이름은 캠페인 매니저이고, 이 캠페인 매니저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영상 광고팀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백그라운드 요구 사항으로서 마케팅 팀이나 혹은 미디어 에이전시 쪽 과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라고 밝힌 것을 보아서 영상 광고에 집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광고 같은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유튜브 영상 광고는 분명 포함이 되고, 또 추가로 TV 광고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 밖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매년 나오는지, 얼마나 이게 반복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정보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접근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신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을 현혹하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정보 접근성이 너무나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표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이 가이드하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리하며 이 표를 사용하면서 자칭 전문가라고 대도 않는 타이틀을 들이대면서 자율주행 현 상황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인지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13년 전부터 테슬라와 관련해서 계속 있었죠. 특히나 이 표 같은 경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는 최근 들어서 더욱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이 표인데 영어로 대충 찍혀져 있고, 가이드하우스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컨설팅 회사라고 하니까 무작정 믿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아무거나 믿는지를 보여주고, 이 말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 역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선동당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줍니다. 또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스웨덴의 테슬라 파업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스웨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현실이 다르다라는 내용이었죠. 이와 관련된 테슬라의 공식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 성명서를 보게 되면 90% 이상의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이 일론의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백악관에서조차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처참한 수준의 이야기인데 사실관계를 오늘 한번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일론을 반유대주의
자, 라는 어투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시작입니다. IBM의 광고가 있는데 바로 그 광고 위쪽에 하나의 밈을 올려놓습니다. 이 밈 자체도 부적절한 밈은 분명하죠. 사람들이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때 보통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히틀러가 나오는 사진을 올려놓고 이 히틀러 사진 밑에 IBM의 광고가 게재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론이 반유대주의자는 아니죠. 이거 말고도 일론이 남긴 이야기들도 더 살펴볼 건데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 내용 때문에 일론이 반유대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유튜브 광고입니다. 이걸 보면은 XAI와 관련된 사기 광고입니다. 스캠 코인을 일론을 띄워놓고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유튜브에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구글은 사기 코인을 지지하는 겁니까? 자, 지금 보시는 광고는 페이스북의 광고입니다. 이재명이 무료로 주식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라는 광고인데 당연히 이재명 본인이 이 광고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이런 광고가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는 이재명이 주식의 달인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이재명의 주식 광고를 긍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일론이 X에 남겼던 게시글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보게 되면은 단어 선정이 Jewish Communities라고 해서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이제 유대 커뮤니티에서 역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글을 남기고 일론이 그 말은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답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론이 말한 집단은 유대 커뮤니티라기보다는 ADL이죠. ADL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고 이 ADL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도 과거 여러 번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론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일론은 여러 번 말을 하지만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반대한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유대인에 대한 혐오 혹은 차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인, 백인 이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라고 글을 명확하게 남깁니다. 그런데 온갖 뉴스에서 일론이 반유대주의자이다. 심지어 백악관마저 참여를 합니다. 왜 그런지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본인이 직접 살펴본다면 일론이 반유대주의자라는 결론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X를 통해서 제가 만들었던 일론과 관련된 내용을 자동 번역해주는 로봇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일론이 말하는 언급을 너무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곡해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일론이 말한 내용을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때도 ADL은 자신들의 강령인 반유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야와 같은 계정을 폐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정치적인 압박입니다. 이 ADL이라는 단체는 반유대주의를 무기로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기업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ADL이 백악관에 입안에 혀처럼 굴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동조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ADL이 극자을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ADL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ADL의 인터뷰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진행했던 방송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인터뷰에 참여한 이 앵커 자체도 유대인입니다. Many. Were you seeking to have some kind of either role at Twitter or any kind of donation? 트위터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거나 혹은 기부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ADL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정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Made or other things? No. I only 네, 또 바로 감정적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say that because there have been folks who've looked at these situations and felt 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they were being, shaken down. Look, I think, let me be honest about that, right? I think it is sort of anti-Semitic trope. 네, 바로 나오죠. 반유대주의자들이 한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이 ADL의 수장이고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를 반유대주의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이 모든 종류의 혐오,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도 일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너는 반유대주의자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관련 내용을 이렇게 직접 가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확인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사 쓰는 거 그대로 믿을 거다. 혹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대로 먹을 거다. 대중은 개돼지다 라고 생각하니까 일론이 반유대주의자이다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이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특이점에 도달한 거고 이 45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생물체 자체가 특이점인 거고 사람은 거기서도 특이점인 건데 이 생각하는 능력, 확인하는 능력을 포기하면은 이렇게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거는. 네, 그 다음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오픈 AI의 창업 멤버이자 CEO인 샘 알트만이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 재미난데 샘 알트만이 충분히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힙니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샘 알트만이 오픈 AI를 떠나게 되었고 동시에 그레그마저도 이사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에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알트만이 도대체 무엇을 밝히지 않았는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또 일론 같은 경우 이번 에이펙 CEO 서밋에 직접 참여를 하지 못하였는데 아마 스타쉽 발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론이 원격으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사는 밝혔지만 실제 현장 참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펙 CEO 서밋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연기된 스타쉽 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내일 스타쉽이 예정대로 발사가 된다면은 이 스타쉽 발사 중계 방송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